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국 명청대 고분벽화의 묘주도 발표를 맡은 홍익대학교의 진인경입니다. 1950년대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한 벽화 고분 발굴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의 각 시기별 벽화 고분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벽화 고분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알려진 한나라와 위진남북조 시기는 한반도 내의 벽화 고분과의 연관성 하에서도 한국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당나라 이후의 벽화 고분은 당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 또 그 이후 시기는 민관 벽화 고분을 중심으로 중국 근세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즉 명청 시기는 해당 시기 벽화 고분의 발굴 성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 기록과 시각 자료가 전하기에 벽화 고분이 갖는 시각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인식된 바 없습니다. 건박한 유교식 상장례 제도가 시행되고 명대 이후로는 사회적으로 벽화 고분이 선호되지 않았으나 지방의 장이 풍속에서는 그 명맥을 유지합니다. 벽화 고분의 쇠퇴기에 제작되어 소량과 질적인 부분에서 이전 시대보다는 못하지만 다수의 명청대 고분 벽화가 기물의 하나로 다양한 주제의 그림이 현실에 사용되는 모습을 재현해냄으로써 작품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당시 그림 사용의 맥락을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명청대 고분 벽화에서 유독 강조되는 주제의 묘주도에 주목하여 그 표현 양식과 묘실의 위치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 시대 묘주도가 묘실 공간의 주인을 표현한 것이 아닌 상장내에 쓰인 초상화를 묘사한 것임을 보이고자 하며, 묘주도의 의미 변화와 더불어 망자의 사후의 삶을 위한 공간으로 간주되던 묘실 공간의 의미가 명청대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벽화 고분은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 이후 원대까지 매우 활발하게 축조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단실 벽화 고분의 경우 2012년까지 발굴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북송대부터 원대까지 산서, 산동, 하남, 하북, 섬서에서 세기당 축조된 구분이 70기 이상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명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위축되어서 각 세기에 해당되는 고분수가 10기 이하로 떨어지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목격됩니다. 이에 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명나라 초기부터 시행된 강력한 예제와 사회통제 강화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로 이해하였습니다. 명대에는 사가뿐 아니라 관가에서도 장식을 엄금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하 묘실 장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는 고분 축조 작업에 종사한 장인들 또한 엄격한 국가적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벽화 고분을 축조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묘 사용에 대한 제재가 명청대에만 유별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 시기 벽화 고분 쇠퇴의 원인은 보다 복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자는 이전까지 벽화 고분의 최대 후원자였던 화북 지역 상인 집단의 쇠락, 경제 문화 중심지의 강남 이동, 물질적 측면에서의 상장래 유행 양식 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벽화의 변화는 보다 명확하게 고분 축조 시의 사회 환경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도에서 원대까지 소규모 단실 고분의 전형적인 형태와 벽화 주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 벽화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면 원대까지 고운 벽화에서는 묘주도 외의 잡극 장면, 그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 효자고사도, 승선도, 팔선도, 또 비다도, 비주도 등을 포함한 주방 장면 등이 거의 빠짐없이 표현되었던 것에 비해서
명대 이후 고분벽화에서의 주제는 그만큼 다양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시대 벽화고분은 사각, 팔각, 육각의 평면을 갖는 단실묘에 궁룡정을 갖춘 전형적인 형태로서 여기에 표현되는 모티프들도 고정된 위치가 있었지만 명대 이후 벽화고분의 건축 양식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때로는 벽화를 그릴 면이 많지 않은 고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벽화 모티프가 모두 표현되기보다는 그중에 일부만 취사 선택되어 표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청대 고분벽화의 내용은 고분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르고 흔히 볼 수 있는 묘주도나 승선 장면 외에는 공통적인 소재나 주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릇 중 묘주도는 주로 16세기 이후 벽화 고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벽화의 묘주도가 표현된 고분이 발견되는 지역은 하남, 화북, 산동을 비롯해서 사천과 복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묘주도가 나타나는 고분의 축조 지역과 시기, 묘주의 신분 등의 조건이 다르고 또 일정한 벽화 고분 벽화 양식이 유행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고분 내 묘주도가 표현되는 위치, 묘주도들의 복식 표현 이런 것들이 모두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하남, 산서, 산동에서 발견된 고분만을 다룰 예정인데 최근 중국 발굴 보고서에서 해상도가 좋은 사진을 제공하지 않아서 발표에서 다루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점을 보이면서도 또 벽화 간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명대 이후 변화한 고분 벽화와 고분 공간에 대한 시대적 이해를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전대에 비해서 주제가 간소화되고 또 표현 양식과 구성도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묘실 공간이 생활 공간에서 의례 공간으로 변화하는 일종의 경향이 감지되는 부분, 이것이 공통점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목조의 실내와 그 안에서의 생활 장면을 주요하게 다루었던 이전 시기 고분 벽화와는 달리 장식 모티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림들은 묘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즉 위패, 화병, 향로, 촛대 등 그런 기물들, 또 묘주에게 일렬로 줄지어 향하고 있는 각종의 공약물을 들고 있는 시자와 시녀, 그리고 의관을 갖추고 경직된 자세를 한 묘주 부부의 표현은 일상의 장면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특정 의례의 순간을 포착한 듯이 보입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오랜 전통을 가진 고분벽화의 주제이며 모티프이기는 하지만 묘주도를 필두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형화된 양식을 보이는데 이것이 단순한 시대적 양식이 아닌 의례의 상황임을 드러내기 위한 특유의 표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묘주도 표현에서의 공통점도 발견됩니다. 첫째, 묘주들의 자세입니다. 북송대와 금대 고분벽화에서는 묘주 부부가 음식이 차려지거나 화병이 놓인 탁자를 사이에 두고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다가 원대에는 탁자 없이 묘주 부부가 나란히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여전히 8분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명대 이후는 묘주들이 모두 정면상을 취하고 있으며 부수적인 인물들, 즉 자손, 시자, 시녀 위주로는 측면상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묘주도의 인물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묘주 혹은 동등한 지위의 묘주 부부가 주변에 시자들과 이제 시녀가 시중을 드는 사이에서 앉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명대 이후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청대 벽화입니다. 묘주 단독상을 중심으로 처첩이 대칭형으로 배치되고 또 과장되게 작게 그려진 시자와 시녀는 때로는 종교적인 절대자를 대하듯이 묘주에게 공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청대에 가면 여기에 자손의 무리까지 묘주 주변에 나타나고 또 조상 자손 관계에 있는 또 다른 묘주가 표현되면서 묘주도 간의 표현 위계상의 그 위치상의 위계를 갖게 된다는 점이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묘주 주변에 표현되는 기물들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좌구 사이에 놓인 탁자, 그 위에 놓인 다과상은
명청대 들어서면 좌구 정도로 이제 간소화되고 간혹 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는 음식이 아니라 서체이 놓인다든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식이 담기지 않는 소박한 그릇들이 가지런히 배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묘주도의 배경과 묘실의 공간 문제를 보겠습니다. 명청대 고운벽화 속 묘주도에 보이는 변화는 비단 묘주 표현에 그치지 않으며 묘주 주변 환경에까지도 보입니다. 여기에서 환경이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벽화 속 묘주가 위치한 공간, 다음은 벽화 밖, 즉 묘실 내 묘주도의 배치 방식입니다. 묘주와 주변 환경의 관계 변화는 개세의 목적하에 묘주가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재현하던 고분벽화의 기능과 함께 묘실 공간의 의미가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통해 명청대 고분 공간이 새로이 인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분벽화 속에는 묘주의 거주 공간이 표현되었습니다. 고대의 경우 집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 묘사가 포함되기도 했지만 북송대 이후로는 대부분 간의 공간이 집중적으로 묘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무덤 공간 중에 관이 놓이는 곳은 안식과 관련되어 침실 공간으로 생각되었고 그 외의 공간은 묘주가 공적 생활을 누릴 거실 공간으로 생각되어 그에 걸맞은 생활 모습이 벽화 속에 표현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대 이후 고운 벽화 속에 표현된 공간은 간해로 생각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남성 재원시에서 발굴된 명 1612년의 고분벽화와 산동성 치박시에서 발굴된 청초기 고분벽화의 묘주도 배경이 그러합니다. 재원시 벽화 부분의 경우 반원 형태의 서벽에 묘주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묘주는 책상을 앞에 두고 붉은색 천이 덮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벼루, 산형필과 붓, 두루마리 종이 한 묶음과 책 몇 권이 쌓여 있으며 책상이 놓인 공간은 정원으로 추정되는 야외입니다. 묘주의 등 뒤로는 높이 110.5cm, 너비 132cm의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거대한 권형의 두루마리를 세워 놓았는데 그 뒤로는 난간이 있고 또 난간 밖으로는 파초, 꽃핀 복숭아나무, 대나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묘주 뒤에 세워진 권형의 두루마리가 병풍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이처럼 야외에서 병풍과 서한을 펼쳐놓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장면은 학사도나 아회도, 나아가서 명대 이후로 유행했던 완고도 등 문인의 모습을 표현한 회화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재원시 벽화의 경우 정원과 같은 묘주의 개인 공간을 묘사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내에서 연음을 즐기는 모습이 주요했던 이전 시대 묘주의 생활 묘사와는 차이를 보이며 묘주 옆에 부인이 앉아 있는 것도 문인 생활을 묘사한 명대 문인 활동 주제의 회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박시 벽화 부분의 경우는 심지어 묘주가 자리한 곳이 정원인지 산속인지 짐작할 수도 없는 맥락 없는 자연 공간입니다. 묘주들 주변에 펼쳐진 병풍 너머로는 토나무와 대나무, 바위가 기세 좋게 뻗어 올라가고 있으나 그 주변으로는 사적 공간임을 표시하는 어떠한 인공의 구조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묘실 내 묘주도의 배치와 게시 방법 또한 독특하며 이 역시 묘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벽화 속 묘주가 생활 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게 되면서 묘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묘주 뒤에 배치되는 병풍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묘주가 주변에 병풍을 든 모습도 매우 오랜 전통에 속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묘주 주변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묘주의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또 묘주의 신분과 위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로 쓰였다고 한다면 명청대 고운벽화에서는 병풍의 목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묘주 뒤에 펼쳐진 병풍은 묘주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시각적으로 묘주의 몸이 병풍의 틀을 넘어가지 않도록 표현함으로 해서 마치 묘주가 그림으로 그려진 병풍을 설치한 것 같은 모습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이로써 병풍 그림은 묘실 공간 안에서 그림 속 묘주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인식의 틀을 제시하는 데 주요하게 기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명청대 고음벽화 속 묘주들은 더 이상 묘실 속에서 부활하여 살아 숨쉬는 존재가 아니며 매체 속에 표현된 존재에 불과함이 병풍의 표현에 의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고음벽화 속 모티프들이 묘실 공간 속의 가상의 현실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님은 이미 원대 고음벽화에서부터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청대 고음벽화는 원대 고음벽화의 그러한 속성을 계승했는데 이때 고음벽화가 재현된 이미지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림틀의 표현이었습니다. 원대 고음벽화를 보면 기존 벽화의 주제들이 대부분 병풍, 족자 등 특정한 그림틀 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청대 수많은 벽화에서도 병풍의 틀, 그리고 휘장 등을 그린 뒤 그 안에 묘사된 인물이 그림 속 인물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대 남채촌묘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지금 위쪽으로 병풍의 틀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병풍 틀 속의 인물들의 야외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장막을 달아서 이 그림이 그저 그림일 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원시 명대벽화 고분을 보면 묘주 뒤에 펼쳐진 대형의 두루마리도 현실의 구조물로 보기에는 매우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병풍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겠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았을 대형의 두루마리를 세워서 표현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에 1640년 민제급간의 서산기의 삽도를 보시면 왜 묘주도 뒤에 두루마리 틀을 그려냈는지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서산기의 주요 장면들이 묘사될 때 다양한 그림틀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형의 두루마리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는 서산기의 장면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시각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임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축형이 아닌 권형이긴 하지만 두루마리 앞에 앉은 묘주의 표현은 묘주가 현실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림 속 인물임을 나타낸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청대 초상화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 초상화 부부 뒤에 권형의 두루마리를 설치한 예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부 뒤편으로는 신주가 모셔져 있고 다시 그 뒤에는 3대조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데 그 3대조의 신주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음이 강조됩니다. 즉 초상화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그림 속 부부는 예배자와 같은 시공간을 살고 있는 듯 묘사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먼 조상은 부부와는 시공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병풍과 권형의 그림틀로 철저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시 묘주도 속 권형의 그림틀이 공간 인식의 틀로 작용한다는 추론은 지금 보시는 치박시 청대 고음벽화에서 조금 더 설득력을 얻겠습니다. 묘주도는 묘실 북쪽 벽면과 천장 부위 2번 나타나는데요. 이 묘주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병풍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벽면, 아랫벽면에 표현된 묘주도는 각기 산수와 첩병의 2면씩을 배경으로 하고 앉아있는 묘주 2명과 묘주와 2명의 처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묘사가 표현상의 실수나 미숙함의 결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중심에 자리한 묘주의 발 아래로 묘주보다 훨씬 작은 2명의 시자가 공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된 것을 고려했을 때는 묘주는 실제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병풍면에 그려진 초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천장 부위, 즉 말하자면 벽 상단에 보이는 묘주도에서는 한 공간 안에 조상과 자손이 함께 있는 듯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묘주와 2명의 처는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자손들과는 좀 유리된 채로 보다 높은 위치에 묘사되고 있어서
이 조상과 자손 두 무리 간의 교류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묘주는 공양과 예배의 대상일 뿐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묘주도가 표현된 병풍의 틀은 그림 속 인물들 간의 관계 단절을 확실하게 이루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벽화 속에서 묘주 주변 공간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묘실 내의 호화로운 간의 생활을 표현할 필요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원대 이후로부터 고분 벽화 속에 자리 잡게 된 그림틀의 표현은 사자의 계세를 위한 물질적이며 주술적이었던 묘실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보다 현실적이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대 이후 벽화고분 내부는 망자의 거주 공간이 아닌 혼이 머물고 자손이 조상을 모시는 사당 공간과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의적 초상화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분 벽화 속 묘주도의 주제는 초상화의 한 갈래로 여겨지면서 초상화의 역사를 논할 때 그 예시들로서 언급되곤 하였습니다. 초상화가 단순한 인물화가 아니라 특정 인물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주인이 있는 또 주인이 뚜렷한 고분 공간 속 묘주도는 확실히 초상화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의 공간인 고분 내의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묘주도는 일반적인 초상화라기보다는 제의적 초상화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찍의 연구자들은 한 번 매장이 이루어지면 다시 열어볼 수 없는 고분 공간이 제의적 초상화를 두고 조상을 기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묘주도가 제의적 초상화는 아닐 것이다라고 논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간의 의미에 따른 초상화의 활용 적합성은 차치하고라도 일상생활 공간에서 연음을 즐기는 모습으로 표현된 원대까지의 고운 벽화 속 묘주도는 제의적 초상화의 전형적인 형태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제의적 초상화라 부를 수도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대 후반기에 들어서서 묘주도는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려지기 시작하고 점차 제의적 초상화와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띠게 됩니다. 나아가 현실에서 제의적 초상화를 제작하고 활용한 양상은 무덤 속 조상의 그림이 단순히 묘주도가 아니라 제의적 초상화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상장내에서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만든 조각상이나 그림을 사용한 시기는 멀리 보면 전국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사에 초상화를 사용한 것은 북송의 태조가 그 부모의 초상을 사원에 봉안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으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이후로도 초상화는 대부분 황실 제사에 쓰였고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비록 송대 이후 가정마다 사당을 짓고 조상 제사를 지내도록 권고되었음에도 초상화를 쓰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령 송대의 대표적인 도학자인 정의는 그가 살던 11세기의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사용하지 않고 초상화를 사용함을 언급하면서 초상화가 조상의 모습을 정밀하게 담지 않을 경우 제사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음을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이 조상 제사의 초상화 사용을 비판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초상화가 실제로 많이 그려지고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살아계신 듯 모셔야 하는 상례의 원칙과 같이 남송 시대 때의 효경도에서 자손이 부모에게 예를 다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은 당시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를 어떻게 모셨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즉 부모의 상을 모시고 조상제사 시 초상화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유학자들의 비판은 명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명망 있는 가문에서 공공연하게 초상화를 조상제사에 쓰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말에 이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제재가 느슨해지고 본격적으로 물질 풍요의 시대가 되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값싼 목판으로 제작한 초상화 기성품을 구입하여 조상제사에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명대 사당제사가 이제 묘사된 그림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명대 소설 금병매의 사파를 보면
이와 유사한 그런 장면 혹은 그 조상 제사를 어떻게 지냈을지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병매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표현된 바는 없지만 그 소설 속 주인공인 서문경이 그의 처첩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 또 집안에서 보살상을 모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실제로 사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초상화가 그려지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 초상화가 제사에 쓰였을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사당 장면도 있기는 한데 제가 조금 불명확해서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청대에 들어서면 부가의 경우에, 그러니까 부잣집의 경우에는 사당을 건립하고 또 비싼 값을 치러서 초상화를 제작하곤 했는데요. 몇 대에 걸친 조상 자손 관계를 보여주는 집단 초상화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의적 초상화의 전개 과정은 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 고분 속 묘주도가 명 말에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명청대 묘주도가 동시기 제의적 초상화의 특징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묘주도와 제의적 초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명청대 묘주도에서 보이는 정면상의 표현 방식은 송대 이후로 발달한 관상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정신을 담게 그려야 한다는 오랜 인물화의 원리가 초상화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얼굴에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전제하는 관상학적 지식이 초상화에 응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마와 눈썹, 눈의 관계, 또 귀의 위치와 형태, 콧날과 콧망울의 표현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원대 이후로 초상화의 원리를 다룬 책들이 다수 발간되기 시작하고 나서 관상학과 초상화의 연결고리가 더욱 공고해졌는데 명대의 송대 관상학 책인 마의상법이 재출간되고 유장상법을 비롯한 다양한 관상학 전문서가 도판과 함께 출판되면서 관상학의 원리를 적용한 초상화 얼굴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남성 정주시 노점진에서 발견된 명가정연관의 벽화고분의 묘주도나 하남성 재원시 벽화고분의 묘주도에서 보이는 상세한 인물의 얼굴 표현은 대상의 정신성을 표현하면서 성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조상의 얼굴과 똑같아야 한다는 제의적 초상화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대 이후로 크게 유행한 선세초상의 구성 방식은 치박시 묘주도 배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묘주도 주변에 그려진 기물들이 실제 조상제사 의식에 쓰인 기물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묘주도와 제의적 초상화의 관련성이 뒷받침됩니다. 명청대 초상화에서는 인물 주변의 위패와 향로, 한 쌍의 화병과 한 쌍의 촛대가 거의 공통되게 표현됩니다. 이들은 오구족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본래는 불교 예식에 쓰이던 것인데 후에는 사당에 놓이는 대표적인 기물이 되어 전세되는 유물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명청대 고운벽화 속 묘주도 주변으로도 해당 기물들이 부장된 모습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장품들은 기존의 원대까지의 무덤에서는 발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묘실 내 공간이 조상을 모시는 사당과 같은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고운벽화 속에는 묘주도가 아니라 초상화가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청대 고운벽화 속 묘주도가 사실상 초상화라는 주장은 민국 시대까지 이어져 온 장례 행렬 의식으로부터도 뒷받침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찍힌 한 중국의 장례 사진은 시신이 장지로 이동하는 행렬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행렬 중에 건축 형태의 구조물 안에 안치된 초상화가 보입니다. 초상화로 현현된 망자는 장례 행렬에서 무덤으로 그리고 다시 사당으로 이동하면서 그 실제함을 자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명청대 고운벽화 속 묘주도는 좁은 공간 속 조상의 사후세계를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사자가 장례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자손들로부터 영원한 돌봄의 제사를 받는, 약속받는 모습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맺은말 읽으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청대 고운벽화는 비록 이전 시대보다 무덤의 축조 수가 급격히 줄고 벽화 비중이 축소되긴 했지만 죽음이라는 보편 개념의 시대적 시각적 현현을 설명하는 중요한 시각 자료로서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운벽화는 삶의 공간이 재현된 지하 묘실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의미에서 현재 사용의 맥락에서 유리된 과거의 회화 작품들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본 연구는 명청대 고운벽화 중에서도 묘주도를 분석하여 기존의 묘주도에서 변화된 점을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명청대 고운벽화의 묘주도는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볼 수 없는 배경을 두고 사당에 봉안하는 초상화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그림틀 안에 그려진 묘주는 정면상을 취하고 세밀한 얼굴 표현을 보이며 화려한 연음을 즐기는 대신에 자손들의 공양을 받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죽음과 함께 묘실 공간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묘실은 망자의 혼이 죽음 이후의 시간을 보낼 또 다른 생활 공간이라는 믿음과 신비가 깨어지고 보다 현실적인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즉, 묘실 공간은 장래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제사 공간이 되고 묘주는 제의를 위한 초상화, 즉 영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